네, 정장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가꾸는 일, 정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 산림에 비교해 봤더니 2010년에는 6억 5,630만 CO2 톤을 기록한 걸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6억 톤을 넘어선 후에 2018년도엔 7억 2,760만 CO2 톤을 좀 기록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그 산림의 탄소 흡수량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6,150만 톤에서 2018년 4,560만 톤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숲도 사람과 같이 연령이 차면 그 생장 속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통계상 산림 탄소 흡수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30년을 정점으로 해서 30년이 지나가게 되면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는가 보죠? 예. 보통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하면 30년 주기로 벌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벌목은 한 50년 돼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벌목은 이제 벌기령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뭐 탄소만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경제적인 상황, 또 생태적인 상황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산림이 628만 헥타르인데 전체 국토의 한 63% 가까이 산림 아닙니까? 네. 이 중에 구그림은 165만 헥타르로 26.2%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공유림이거나 사유림이 415만 헥타르로 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산림청의 지금 여러 가지 뭐 조림 정책 같은 건 구그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산림, 조림, 축가꾸기 이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라든지 뭐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동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산림을 저 집에서 물려받은 뭐 땅이 한 2,000평 가까이 산림이 있는데 옛날은 이것이 중요한 땔감 공급원이었습니다. 목재 공급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처박아둬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금만 내요. 이런 상편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이 그 자체로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데 오히려 국가는 산지 개인 소유자들에게 세금만 걷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께서 실제로 경제적인 소득은 적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는 막대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막대한 탄소를 포함해서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해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정책적인 고민인데 이번에 위원회 상임위에서 다행히 직불제를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직불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산림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산지 소유자들은 소규모 산지를 보유하고 있고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더라고요. 네. 최근에 처음 봤는데 이게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선정해 놨는데 보면 대부분 기술 지원한다 뭐 이렇게만 해놓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탄소 쪽에는 아직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산림 탄소 상세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기후변화 협약에서 탄소가 좀 잘 인정이 되면 탄소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한 5만 원 톤당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주민세 납세 대상자인 6,200만 명에게 1년에 1,000엔씩 징수하는 산림 환경세를 최근에 신설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민간들의 여러 가지 방치된 사유림을 먼저 쓰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도 뭔가 좀 재정적인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민이 없으십니까? 네,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이제 탄소세 부과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원 확보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별도의 세원도 일본처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뭐 대지라든지 농지와는 틀리게 산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한 소유자들이. 그래서 산림 보유세는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숲이 조성된 산림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면제하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산림 직불제는 또 다른 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농지와 형평성이 맞도록 세금의 감면도 추진하도록. 농지하고 형평성 맞추고 농지는 사람들이 해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잖아요. 수입을 거둬요. 근데 산림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니까요. 갖고 있으면 세금만 내고 있어요. 이거 억울하게 설득한 이야기고 원칙대로 한다면 공공적인 때는 국가에서 산림을 다 사서 그걸 관리를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과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주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계산군 출신의 박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